순조로운 심리생활 5분 양육 꿀팁 시리즈입니다. 사연 주신 분 감사드리고 사연부터 소개할게요. 딸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38개월 된 큰딸의 행동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자기 물건은 절대로 동생에게 양보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도 자기 물건을 친구들과 나눠 쓸 줄 몰라요. 함께 쓰는 물건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한다네요. 동생이 자기 물건을 만지려고 하거나 자기를 귀찮게 하는 행동을 하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힘없는 동생을 밀어버립니다. 저는 20개월 된 어린 동생이 다칠까봐 또 자극적인 큰 소리에 신경이 거슬려서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그 아이를 야단치게 됩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까봐 걱정입니다. 올바른 훈육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20개월과 38개월 된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시군요. 한창 힘드시죠? 오늘은 큰딸에 대한 고민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큰딸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 나누어 볼게요. 큰딸 입장에서는 18개월쯤에 동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신기까지 합치면은 채 1년이 안 되어서 조금씩 뭔가 엄마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왔겠죠. 이제 그 시기에는 그 부모로부터 완전히 100% 집중된 관심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말이죠. 인간은 이타심을 배우기 전에 자기 욕구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출발해요. 최소 36개월 정도까지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전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해요. 필요한 모든 게 즉각적으로 충족되어야 되고 원하는 모든 게 자기 것이 되어야 하죠. 엄마도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전적으로 채워주려고 우리가 애를 쓰더라도 엄마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고 아이는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지만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 애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난데없이 이제 침략자가 나타났으니까 그게 이제 동생인 거죠. 내 엄마, 내 물건, 내 공간, 이 전부 침략받고 막 빼앗기기에 처한 거잖아요. 내 것을 지키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비하고 방어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아이에게는 그게 아마 소리 지르기인 것 같아요. 내 것으로 그 만족감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그 빼앗긴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굉장한 박탈감을 주죠. 아예 처음부터 그 가난했던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과 넉넉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 중에 누가 더 괴로울까요? 당연히 부자였다가 이제 가난하게 된 사람이겠죠. 있던 것을 빼앗기는 것은 박탈로서 처음부터 부족했던 결핍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큰딸은 박탈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앞에 이제 확보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아이에게 동생과 나누어라, 친구를 배려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오히려 아이가 방어하도록 만들어서 공격적이 되어 버려요. 질문하신 어머니께서는 이제 연년생인 두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행동을 할 때 아주 예민해지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큰딸의 그런 행동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그 절박한 표현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큰딸을 문제 행동을 하는 짜증나는 아이로 볼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배가 차지 않았는데 우유병을 뺏어버릴 때 아이가 막 배고프다고 울고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제 나 배고파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되면 큰딸은 빼앗기는 것, 손해보는 것, 피해보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타인과 관계할 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못 견뎌하고 그러다 보니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함께 산다는 것은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손해 뭐 이런 걸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직 어리고 시간은 이제 있고, 아마도 큰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세요. 먼저 큰딸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세요. 자기만의 물건, 또 자기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행동이나 감정도 웬만하면 큰딸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엄마 옆에서 잘 거야와 같은 퇴행하는 행동을 보일 때라도 웬만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수용해 주시는 거죠. 뭐 이게 이런 게 계속되고 계속 버릇없이 굴고 배려심이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좀 되시잖아요. 그거는 그때 또 이제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수용부터 하세요. 수용. 그럼 배려심을 언제 가르치냐고요? 충분히 배가 차면 아이들은요 스스로 젖꼭지를 밀어내요. 자기애가 충족되면 이타심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큰딸에게 권위를 부여하세요. 아직 어리지만 자기에게 권위와 힘이 주어졌을 때 큰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어린 동생이 이제 언니 장난감을 달라고 막 엄마한테 와서 떼를 쓰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직접 얘 동생 장난감 좀 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동생을 바라보면서 언니 장난감을 만지고 싶구나. 그러면 언니한테 가서 부탁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은 큰딸에게 부여하는 거죠. 주든 안 주든 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큰딸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요 정도만 해도 아마 큰딸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지고 진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